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본 게시탐정이 예전 방송들에서 몇 차례 언급했던 용어들 중에 하나가 라쇼몽 효과잖아요. 사건은 하나이지만 그 사건의 당사자들이 가진 시선 그리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분명히 각 사람마다 집단에는 팩트를 얘기하는 거지만 그걸 다 모아보면 원래 사건의 전체 그림이 그려지는 게 아니라 전혀 딴소리가 나오는 거죠. 내 입장에서의 진실이라는 게 얼마나 사실과 동떨어진 건지 알려주는 무척이나 씁쓸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이 격화되고 있고, 아니나 다를까 헤즈볼라의 새 수장들은 취임하자마자 업무 보고도 받기 전에 비명 행사를 하고 있으며 10만 대군에 20만 로켓 드론을 자랑하는 중동 최강의 비국가 군사집단 헤즈볼라는 그동안의 막강한 위용은 다 어디 갔는지 안전자리에서 로켓이나 날리고 쳐들어오는 이스라엘군을 상대로 산발적인 저항이나 하는 처지로 전락했어요. 중앙사령부의 지휘 통제를 받으며 조직적인 항전을 하는 게 아니라 전투원들이 각자 알아서 혹은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전투를 벌이는 거죠. 여러모로 18년 전과는 사뭇 다른 전황인데, 그동안 헤즈볼라가 이란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읍소했던 것이 먹혀들어갔는지, 혹은 더 이상 쫄보, 배신자, 덩치만 큰 병신 취급을 당하기가 상그러웠던지 지난 10월 1일에 이스라엘로 이란이 미사일 공격을 벌였습니다. 이른바 2차 진실의 약속 작전이었죠. 물론 쏘자마자 이스라엘이 자기네들한테 보복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은 여기에서 모든 걸 종료하겠다는 헤즈볼라를 2번 죽이는 메시지 내고 꽁무니를 빼긴 했습니다. 지난번 1차 진실의 약속 작전과 비교해보면 이래요. 보세요. 1차 4월 13일, 14일 했었죠. 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 폭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급 지휘관을 제거한 데 대한 보복. 첫 번째 공격은 드론과 순항 미사일, 또 이제 드론 185대, 순항 미사일 36발, 지대지 미사일 110발, 공격 범위는 군사시설. 또 이번 10월 1일 날 있었던 거는 7월 달에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의 암살 및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 암살에 대한 보복. 첫 번째 무기는 탄도미사일이고 공격 규모 탄도미사일 200발, 4월 달 공격의 약 2배 수준. 공격 범위는 군사시설과 모사드 본부라고 합니다. 1차 때 드론 미사일 합쳐 330발 정도였다가 2차 때는 탄도미사일 200발로 좀 적어 보이지만 이게 탄도미사일 숫자만 센 거래요. 로켓 등을 포함하면 총 800발이 날아갔다고 합니다. 딱 2배죠. 그 중에 가장 강력한 탄도미사일만 180발에서 200발인 겁니다. 또 보세요. 공격의 주체가 보시면 이란군이 아니라 혁명수비대죠. 이게 미사일의 지휘권은 이란군이 아니라 혁명수비대에 있기 때문이고, 이번에는 이제 이스라엘에 참수당한 하마스 수장 하니에, 헤즈볼라 수장 나스랄라, 또 혁명수비대 부사령관 닐 포르시안 암살에 대한 보복이란 명분입니다. 여기저기 인터넷 보시면은 이란의 미사일들이 이스라엘 영토 위에 명중해서 터지는 영상들 많이 떠돌고 있어요. 아이언돔과 다윗의 물매 등 대공 미사일로는 극초음속 미사일,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데 확실히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수백 발의 미사일과 로켓이 동시에 날아오면 숫자에 밀려서라도 모두 요격을 할 수 없는 게 사실이고, 게다가 미사일과 로켓의 예상 명중 지점을 확인해가지고 그 궤적을 추적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가 빈 땅이거나 피해가 적은 곳일 경우 요격 대상에서 제외한대요. 어차피 떨어져봤자 피해가 별로 안 크니까 그건 빼버리고 진짜 위험한 곳에만 이제 요격을 한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이 미사일 공격에 의한 피해는 사망자 1명인데 뭐 부상자 제외하고 죽은 사람은 1명인 거예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 사망자가 가자지구 출신으로 서한지구에 피난 와서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이래요. 길 가다가 공중에서 떨어진 미사일 부품을 맞고 숨졌다고 합니다. 웬 날벼락이야.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 정부부인 모사드 본부 및 F-35 전투기와 F-15 전투기를 보관한 공군 기지들을 노리고 발사한 거였습니다. 보세요. 특히 네게브 사막지대에 위치한 이스라엘의 주요 군사기지인 네바팀 공군기지에 상당수의 미사일들이 명중했고, 이란 측에서는 20대의 F-35 전투기가 파괴됐다고 선전을 했어요. 그러면 거의 공군이 반신불수가 된 건데, 보세요. 세어보았습니다. 네바팀의 32개의 충격지점, 약간의 밀집도, F-35 경납고 지역에 여러 번 타격을 가했고, 직접 타격은 한 번 있었지만 피해는 크지 않았습니다. F-35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32발의 미사일이 명중했지만 피해는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에요.
또 보세요. 이게 F-35 전투기가 들어있던 경납고가 명중했기 때문에 못해도 한두 대 정도는 파손되지 않았을까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측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사망자 1명 외에 인명피해는 부상자 외에 사망자는 없고 모사드 본부를 노리고 떨어진 미사일은 빗나갔고 공군 기지들에 떨어진 미사일로 시설 일부가 파손되긴 했지만 전투기 피해는 없다고 밝혔어요. 피해가 있다 해도 떠들어댈 이유가 없을 뿐더러 이란이 미사일 공격을 가할 것을 미국의 정보 제공이나 이란 내부 첩자들의 제보 등으로 진작 알고도 남았을 이스라엘이 미리 전투기들을 공중에 띄워 작전에 투입하거나 혹은 지하 경납고에 숨기거나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강구했을 것이라는 게 당연한 상식입니다. 한두 번 전쟁해본 나라도 아닌데 그 정도 대비책도 없을까? 그것도 심심하면 로켓 공격을 당한 날에서 말이야. 정말 이스라엘 공군의 전투기가 20대나 파손됐다면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폭격이 줄어들거나 공군 작전이 위축되는지를 보면 될 겁니다. 이런 비슷한 예가 1894년의 청일전쟁에서 벌어진 황해해전인데 겉으로만 보면은 청나라 북양함대의 승리로 보였거든요. 청나라 14척, 일본 12척이 격돌해가지고 청함대가 3척 침몰, 3척 대파, 일본 함대는 사령관이 타고 있는 기함을 포함해가지고 5척이 대파된 상태에서 먼저 함대를 돌려 퇴각했고 청나라 함대가 일본 함대를 잠시 추격하다가 철수했기 때문입니다. 불길에 휩싸인 일본 함대가 먼저 도망을 쳤고 청나라 함대가 전장을 잠시나마 지배했기에 청나라 조정에 올라간 최초 보고는 북양 함대의 승전보였는데 문제는 그 전투가 끝나고 일본 함대는 침몰한 배가 없었기 때문에 수리만 마치고 전 함선이 모두 전장에 복귀했건만 북양 함대는 침몰한 배들 때문에 전력이 감소돼가지고 이후 서해의 제해권을 일본 함대가 장악하게 된 겁니다. 이로 인해 황해해전의 결과는 일본의 승리로 확인됐고 역사에도 그렇게 기록됐죠. 즉 현장에서 승패 확인이 힘들 경우 이후에 보여주는 모습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란 정예부대 사령관 실종, 이란군 내부 공황 상태,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대규모 공습을 단행한 이후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의 에스마일 가니 사령관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니 사령관이 베이루트에서 마지막으로 연락됐다. 이달 초에. 이란 정부 관계자는 내부 조직원들 사이에서 공황 상태가 조성되고 있다. 공습은 베이루트 남부에 특히 집중됐고 이 공격으로 정부본부, 무기창고, 공항 등이 큰 피해를 입었다. 다 헤즈볼라 거예요. 이스라엘은 약 1톤에 달하는 폭탄 80여 개를 한 번에 투하했다. 이 정도 규모의 공습은 이례적이다. 대규모 공습 이후 가니 사령관을 포함한 이란군의 여러 고위 관료들의 연락이 두절됐다. 여론은 가니 사령관이 살아있고 건강하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최신의 전투기가 20대나 파괴됐다는 이스라엘은 보란듯이 헤즈볼라 상대로 대대적인 폭격을 퍼부었고 전에 없이 이례적인 규모였다고 해요. 문제는 그 폭격 이후 이란 혁명수비대 중에서도 정예부대인 쿠드스군의 사령관과 또 여러 고위 장성들이 행방불명됐고 특히 쿠드스군 사령관은 마지막 연락 장소가 폭격을 맞은 베이루트였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손에 죽어나갔을 가능성은 높죠. 당연히 참석해야 될 공식 석상에도 한 번도 참석을 못해가지고 이란 국내에서도 여론이 술렁이고 있고 이란 군부는 공황 상태로 합니다. 이 폭격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끝나고 이틀 후에 벌어진 거예요. 공격 한쪽은 성과를 과장하고 방어 한쪽은 피해를 축소하거나 하는 것은 전시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문제는 친러, 반서방, 반이스라엘 유튜버들의 한심스러운 작태입니다. 본 게시탐정이 군사평론가 신인균을 비롯한 우뽕들의 한심한 작태를 크게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을 꽤 사실의 입각에서 중계한다고 여겼던 스칸리나 박상우 같은 친러 유튜버들도 가자지구 전쟁 이후에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진영만 다를 뿐이지 하는 짓은 우뽕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개판이라는 생각 확연히 들었거든요. 문제는 박상우 같은 치들은 단순히 친러 측 입장에서 러시아와 우호적인 이란을 편들고 이란의 괴뢰인 헤즈볼라나 하마스를 편드는 걸 넘어서 무슨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라도 진 것 마냥 개나발을 불어대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요 근래 박상우 방송들 보면은 시리아 기독교 성지의 은인 헤즈볼라의 나스라라를 잃은 헤즈볼라, 폭주하는 이스라엘. 아니 전시에 적장을 참수하는 게 폭주야?
그리고 살다 헤즈볼라를 기독교의 은인으로 올려치는 꼴 처음 보네. 또 보세요. 이란의 이스라엘 전격 공습, 극초음속 미사일로 방공망 뚫었나. 이란이 이스라엘의 미끼를 물 것인가. 네타냐후의 착각과 현실 국제정치. 아니, 착각이고 현실이고 간에 당장 내 나라 안보가 위급하고 국토에 로켓이 떨어지고 전면 도발을 당하는 판에 그럼 뭘 해야 되는데? 뭔 수를 써서라도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또 보세요.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폭주하는 한국의 가짜뉴스. 뭐 자기소개 아니야? 이스라엘군의 규밀적 피해, 레바논 침공 계획 무산될 수도, 후련한 보복에 테헤란의 열광의 도가니, 요격 철저히 실패, 뻔한 진실 은폐. 아니, 친러는 이해하겠는데 대체 이란, 헤즈볼라, 하마스가 우리나라에 뭔 도움 됩니까? 러시아는 그래도 그래 북방정책 이래 30년간 우리 우호국이고 군사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도움이 되는데 러시아의 우호국이라 해가지고 이란, 헤즈볼라, 하마스 빨아잡기는 게 말이 되냐고. 정치는 실사구시이고 외교는 국익추구라는 걸 그렇게나 강조하는 인간이 역사 이래 우리나라의 우호국이자 멀리 중동 땅에 몇 안 되는 우방국인 이스라엘하고 북한의 철저한 우호 동맹 세력인 이란, 헤즈볼라, 하마스 중에 어느 쪽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지 계산이 안 나와? 너 북한 사람이야? 에이씨. 또 보세요. 커다란 많은 구멍 뚫린 스위스 치즈. 정보 검열로도 은폐되지 않는 뭐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강철 같은 침묵, 은폐되지 않는 진실, 찢겨나간 이스라엘의 방공망, 국경에서 격퇴된 이스라엘, 공습만 계속, 러시아, 이스라엘 관계의 본질은 네오나치 아조프와 이스라엘. 아니, 러시아와 친하다는 이유로 절대선으로 올려치고 극구 이란을 찬양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작태를 보면은 진영 논리가 얼마나 사람 미치게 하고 눈깔 삐게 하는지 난 제대로 보이네. 또 보세요. 아이언돔은 그저 카추사 로켓 같은 오래된 무기를 요격하는 데나 적절합니다. 카추사 로켓 같은 오래된 무기를 요격하는 데나 적절하다고 아이언돔을 폄하하는데 그것도 없어가지고 자기네 도시가 초토화되고 주민들 뒤져나가는 하마스나 헤즈볼라에 비하면 양반 아닌가? 돈이 들고 힘이 들더라도 한 발의 로켓이라도 자국 영토나 국민들한테 피해를 덜 입히게 만들겠다는 게 이스라엘의 그 요격 시스템이야. 이스라엘이 손익계산이랑 가성비 따질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 이란이나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이스라엘을 공격할 생각만 하지 자국 영토나 국민들을 보호할 생각 따위 1도 없었기 때문에 아이언돔 같은 대공 미사일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새끼들이 통치를 하고 다스릴 자격이 있어요? 또 보세요. 네타냐후 정권은 이미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호메이니? 하메네이 아닌가? 호메이니는 그 옛날 사람인데 그걸 참수하거나 이란의 핵시설, 석유 인프라를 공격하겠다며 분노에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피해가 크지 않다면 그리 분노할 일이 아닙니다. 돌았나 진짜. 본 게시탐정을 극대노하게 만든 박상욱 기레기 새끼의 망언입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분노하는 이스라엘에게 피해가 크지 않다면 그리 분노할 일 아닌데? 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피해가 있든 없든 어디 황무지 공터에 떨어졌든 간에 적국의 미사일이 자국 영토에 떨어졌는데 분노할 일이 아니라는 게 무슨 미친 개소리야 이게. 언론인이랍시고 기자질 그만큼 해잡섰으면 할 말 안 할 말 정도는 구분해야 될 것이고 머가리가 있으면 생각이란 걸 해야지. 그 나이를 쳐잡숫고 대체 뭘 보고 배운 겁니까? 아무리 진영 논리에 눈이 삐어도 정도가 있지 그게 할 소리냐고. 북한이 우리나라에 미사일을 쏴도 우리나라 피해가 적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라 그거야? 이런 박상우 같은 썩어빠진 기레기 새끼들 때문에 정부에서 언론 통제나 검열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채널이 수익 정지됐다는 소리를 무슨 훈장이라도 단 것 마냥 영상마다 서두에 떠벌거리던데 아무리 돈이 좋아도 세상에는 팔지 말아야 될 게 있고 누리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신인균이가 그렇게 부럽습니까? 진영 논리에 눈이 먼 개돼지들 갖고 놀면서 떼돈 끌고 모으는 그 인간이 그렇게 부러워 미치겠더냐고. 문명 개화 어쩌고 하더니만 그 개화라는 게 사람이길 포기하고 개가 되겠다는 그 개화야 개화? 이병 개한테 미안하네 진짜. 또 보세요.
당시 네바팀 공군기지에 있던 F-35 중 다수는 레바논 베이루트를 포격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됐다. 평시 F-35의 기동률이 최대 50%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부서진 경납고가 꽤 차 있었던 것으로 추론이 가능하다. 이스라엘의 강철 같은 침묵을 설명하기는 그거밖에 없다. 근데 그 이후에도 폭격 잘 하더만 왜? 어? F-35 전투기 20대가 파괴됐다고 하려면은 그렇게 주장한 이란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게 기본적 상식인데 이스라엘이 경납고를 까서 보여주면서 입증해야 되는 게 맞아? 언론인을 그만큼 했다는 양반이 그 정도 논리의 기본도 모르냐고. 아닐 말로 누가 박상우가 옆집에 불 질렀다 라고 소문 퍼뜨리고 나서 사람들이 근거를 요구하면 박상우한테 물어봐. 걔가 입 다물고 있잖아? 그게 증거야. 이러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박상우 기준에서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는 건데 이런 기레기니까 2014년 세월호 사건 때 세월호 학생들이 전원 구조되었다라는 얼토당토한 오보를 내가지고 탄핵사태 벌어지는데 크게 기여했었나 보다. 이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실 분 있을지 모르겠네. 세월호 사건 초기 때 세월호 학생들, 단원고 학생들 전원 구조 보도가 났잖아요. 그 보도 담당자 책임자 중에 하나가 박상우였어. 참 진짜. 또 보세요. 이란의 극초음속 미사일 앞에서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이 완전히 실패하자 저항의 축은 아드레날린이 치솟고 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치솟네 어쩌네 아주 찬송가를 불러 제끼는데 다음번에는 그 극초음속 미사일이 어디로 떨어질 것 같아요? 이란이 성공하는 걸 본 북한이 쾌재를 부를 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정론직필이니 문명기한이 떠들면서 러시아, 이란, 헤즈볼라, 하마스의 어용기자, 기관지 노릇하더만은 이제는 아예 본인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까먹은 모양이네. 참 환장하겠다.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군 피해가 박상우 말대로 됐다면은 헤즈볼라랑 뭘 가지고 싸우고 있을까? 헤즈볼라 군사력이 박상우 말대로 그렇게 막강하면 왜 저렇게 탈탈 털려? 그렇게 센 놈들이 지네 윗대가리들도 못 지켜? 아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더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이란을 극구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 씨. 예? 보니까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이 박상우 당신 방송 보고 나서 지들이 정말 그렇게 강한 줄 알고 이스라엘에 시비 털었던 모양인데 앞으로도 계속 해주셔야 저것들이 계속 나댈 것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잊지 않고 더 확실하게 뿌리채 뽑아 보일 수 있지 않겠어요? 덧붙여서 그쪽 채널이 더 유명해지고 구독자도 펑펑 늘고 조회수도 펑펑 늘고 더 널리 퍼지길 바랍니다. 모사드 귀에도 들어갈 정도로 말이야. 에?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